존경하는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세 의원입니다. 우리 임 총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 생활을 한 1년 남짓 하셨나요? 예. 의원 생활을. 예, 좀 1년 약간 더. 그 자리가 더 편하시죠? 예, 편하진 않지만 익숙하시죠? 두 자리 다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업무 보고에도 나왔지만 국세 체납관리단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성남시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서 일반인을 채용해서 체납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9월 4일 한 건데 이 얘기를 사실은 취임하신 직후 7월 25일인가 취임하셨죠? 예, 그 직후에 그 취임사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죠, 그죠? 예, 취임사에서도 했었고 예, 모두 예. 발언에서도 예. 했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이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우리 총장한테 직접 이 경기도나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국세 체납은 사실은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해결해야 아니, 길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예. 이 얘기를 좀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있으셨어요? 예, 대통령님께서도 평소 이 체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셨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세청은 내년 예산 사업을 체납관리단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 순위를 재편을 하고 또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이 체납관리단이 포함한 고액 체납자 등 관리 강화가 굉장히 늘어서 127억인가 늘어가지고 그 중에서 125억이 체납관리단에 이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는 일정하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과세 인프라 확충해서 안정적 세입을 확보한다라는 부분은 145억 원에서 40억 가량 줄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줄어도 괜찮은 건가요? 한 3분의 1 가량 줄었는데. 예,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차원. 진작에 효율적으로 이거는 하시지. 이게 3분의 1씩이나 주는 거는 이거는 큰 변화인데 그래도 어쨌든 괜찮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래 국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이 개입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거를 이 서둘러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이 심의 중에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을 내면서 이 비용 축에서 이제 예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영이 됐는데 비용 축에서의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음.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 곤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청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 효과적으로 투입한다 그랬는데 지출이 해당이 없을 리가 없는데 해당도 없고 또 수입 부분은 추정도 곤란한 상태에서 이게 120몇 억씩 하는 게 맞아요? 그 당시에는 정확한 징수 효과를 추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9월에 정확한 이 효과를 추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의 것을 그렇게 막 집어넣는 게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법안을 심의할 때는 우리 의원들께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나 추가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게 법안은 기재부 세제시라고 할 거고 또 이제 예산은 예산시라고 협의를 할 텐데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 통상 기재부의 예산 요구액 제출 시한이 5월이지 않습니까? 5월 말. 예. 근데 이거는 시작이 지금 7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바로바로 반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그러니까 바로 되든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9월에 그래서 이 정확한 효과를 좀 추계하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했습니다. 신규 직원 48명을 투입을 해서 2주간 했는데요. 이때 한 1,300명 대상으로
이 안내를 하고 해서 현장에서 한 3.1억 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고 한 알겠습니다. 69억 파일럿 원의 테스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번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기대되는 추가 징수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합니까? 정확한 세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체납액이 투입 110 정도 대비 예. 예산에 막대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하다라는 거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목표 징수액이 2.7조 원이었고 네. 뭐 일자리를 4,500개 창출한다고 그렇게 애초에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실제 실적이 어땠는지는 알고 계세요? 실제 실적은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간 그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그 2천억 정도를 징수했답니다. 예. 이게 그나마 이 체납관리단 운영이 이렇게 됐던 거는 관리 점검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계속했으면 이 정도도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현재 국세청의 체납관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체납관리 인원은 사실은 업무량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흡한 편입니다. 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각 지방청이나 세무서를 포함해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경기도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경우는 그 1,000만을 주민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명에 불과하고 성남시는 대략적으로 한 100만 시민이 있는데 이 관리 인원이 30명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31명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주정차, 과태료, 뭐 상담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은 국세청의 체납관리 인원은 좀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AI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이 지방세보다 훨씬 더 자료도 많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될 텐데 이게 그러면 취지가 혹시 이게 뭐 공공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세청에 체납자가 한 13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체납 액수가 누적 체납액이 한 110조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체납 정리는 그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 그 체납 정리의 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한 90조 원 정도의 체납이 정리 보류가 돼서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능동적 적극적 체납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이 체납을 전수조사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체납, 그다음에 이 생계 곤란형인 분들은 재기를 도와주는 이런 걸로 분류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좀 담대한 프로젝트인데요. 한번 저희가 해보고 그리고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하고 국세는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액 체납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전담팀 운영해서 하면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님.